자, 국어의 탐구와 활용 이 부분이죠. 자, 보시면 문장의 성분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우리는 문장 성분. 우리가 쉽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문장의 성분이 됩니다. 자, 이때 아래로 내려오시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자, 여기서 먼저 경찰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도둑을이라는 것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잡았다는 구체적인 행위니까 이게 바로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하면 주어가 되는 거고요. 행위의 대상이 되면 목적어가 됩니다. 이거 좀 나누시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시면 지금 따로 여기다 구하고 절을 구별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써먹어야 되냐면, 이 구하고 절은 그 문장에서 우리가 그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 이거 구분할 때, 문장의 짜임 구분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어절이라는 것은 뭐야? 끊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이 되면 구가 되는 거고요. 자, 절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면서,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큰 문장의 일부로 쓰이게 되면 이건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여기서 다른 것, 관형절,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여기서 이 절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들어갈게요. 자, 문장의 성분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자, 주성분에는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서,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네 가지가 바로 주성분이 됩니다. 주된 성분. 자, 그 다음에 주성분을 꾸며주는 거, 수식해주는 문장의 성분을 우리는 뭐라 한다?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독립성분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이 독립적으로 쓰이게 되면 이게 바로 독립어가 됩니다. 독립어.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성분들 정리할게요. 자, 먼저 주어로 갑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아까 얘기했던 주체라는 말이 나와 있어. 또는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 자, 이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이 무엇이다나 어떠하다 어찌하다 할 때 무엇이 해당되는 것. 자, 그래서 주어는 바로 무엇이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서 주어가 되는데, 자, 아래로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주격조사 보통 가가 붙죠. 이 가 말고 주격조사는 뭐가 있었죠? 누가 또 은는이가라고 그래.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주격조사라고 해서 큰일 나요. 조사의 안에는 들어가지만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이건 반드시 주격에만 붙는 게 아니야. 목적어에도 붙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는은 빼시고요. 이, 가, 깨서 또는 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주격조사가 되는데, 주격조사가 되어 붙어가지고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이때 아예 생략, 격조사가 생략이 되고 사용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인 도가 붙어가지고도 누가, 자, 이렇게 주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어라는 것은, 자,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또는 성질이나 상태 등을 표현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 서술어인데, 예를 들어 동작이나 작용을 우리가 풀이해준다면 얘는 뭐가 온다는 거야? 서술어가? 동사가 온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성질이나 상태라면 서술어가 뭐가 오는 거야? 자, 형용사가 여기에서 서술어로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저번 시간에 이거 품사 따로 했었잖아. 자, 품사에서 동작, 작용이라는 건 동사 또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우리가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자, 무엇이 무엇이다처럼 체언에다가 지금 서술격 조사 뭐가 붙어가지고, 자, 이다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형용사에다가, 자, 여기 어떠하다 이거 했으니까, 자, 형용사가 뭐로 오는 경우, 이것이 이렇게 서술어로 오는 경우, 어찌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때 이렇게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서술어가 올 수 있는 방법. 서술어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 또는 형용사 동사가 서술어 쓰인다. 자, 아랫부분에서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건데, 자, 한 자리 서술어는 뭐만 필요한 거야?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바로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자, 두 자리 서술어라는 것은 주어 말고 주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문장에서. 자, 여기에 목적어 또는 보어, 필수 부사어가 오게 되면 자, 이건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보시면 세 자리 서술어가 있네요. 자, 주어가 와야 되고, 자, 목적어가 와야 되고요. 반드시 필수 부사어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이게 세 자리 서술어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한 자리 서술어는요, 자, 명수라는 뭐만 있으면 돼요? 주어 하나만 있으면 학생이다가 성립할 수 있겠죠? 문장이. 자, 그 다음에 여긴 꽃이라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자, 그런데 두 자리 서술어인 경우는 그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바글이 왔네요. 자, 그 다음에 형은 의사가 되었다 할 때 주어, 그 다음에 보어가 왔고요. 자, 세 번째, 언니는 한 주어와 그 다음에 회사에라는 필수 부사가 왔습니다. 다 아는 거지? 필기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세 자리 서술어는 자, 어떤 형태로 옵니까? 할머니께서라는 주어와 우리에게라는 필수 부사어, 용돈이라는 목적어.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세 자리 서술어.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도 있지만 일반 부사도 있습니다. 일반 부사는 여기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릿수 계산을 할 때 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필수 부사어만 자릿수의 계산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이번엔 목적어하고 보어인데요. 자, 목적어는 서술의 동작이나 작용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 자, 대상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자, 대상이 되는 문장 성문으로서 자, 이것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목적적 조사, 을을 붙이거나 자, 조사가 생략되거나 자, 여기도 보조사를 붙여가지고 자, 빵을 먹었던데 이 대신에 빵도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를 목적어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어갑니다. 자, 보어가 오기 위해서는요, 뒷부분에 서술어 뭐가 온다고요? 되다, 그 다음에 아니다가 오면 그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은 바로 뭐가 된다? 보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것, 이게 주어하고요, 보어는 지금 격조사가 똑같아요. 이 가가 쓰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런 경우에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때 만약에 되다 아니다가 왔다면 그 앞에 있는 녀석은 주어가 아니라 보다 보어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학생이 되었다 할 때 대학생이는 주어가 아니라 뭐라고? 보어가 되겠죠? 여기 주어는 뭐가 됩니까? 그럼 언니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가 바로 여기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경우에 자, 보어를 만들 때 우리가 격조사, 복격조사인 뭘 붙이기도 하고요. 이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가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 그 다음에 자, 복격조사를 생략하거나 이 자리에 아까 얘기했던 보조사를 붙여가지고 얘를 보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 관형어하고 부사어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 중에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체언을 꾸며주는데 자, 이때 체언을 만드는 방법에는 자, 관형사가 그대로 뭐가 돼요?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시골의 풍경에서 자, 시골은 뭘 꾸며줘? 그 뒤에 있는 풍경을 꾸며주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명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의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관형어로.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자는 어머니에다가 지금 관형격 조사 뭐가 붙어가지고 자, 의가 붙어가지고 얘가 그냥 하나의 뭐로 쓰였다? 여기서 이것이 관형어로 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쁜처럼 자, 이 경우 여러분들이 좀 여기 주의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은는을 던 있죠? 자, 우리는 은는을 던은 관형사형 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에다가 용언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용언에다가 지금 관형사형 엄이 은는을 던을 붙여가지고 얘를 관형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뭘 꾸밀 수 있어? 체언을 꾸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쁘다에다가
니은을 결합해가지고 얘를 관용어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자, 다시 관용어가 올 수 있는 것은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 또는 체언이 관용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체언 플러스 관용격 조사 의가 붙는 방법. 그 다음에 용언에다가 관용사용어미 은는 을던을 붙여가지고 관용어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사어 갑니다. 부사어는요, 주로 용어를 꾸며요. 주로란 말은 부사의 역할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용어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관용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서 관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문장 성분을 꾸며주면 그 문장 부사, 아니, 그 성분 부사가 되는 거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이게 문장 부사가 됩니다. 자, 아래 내려가시면 아까 우리 서술어의 그 자릿수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서술어 자릿수를 계산할 때 바로 여기 있는 이 필수 부사어들은 자릿수에다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긴다 할 때, 자, 여기서 문장 성분 들어가 볼까요? 나는 뭐가 되고요? 주어, 그를 목적어, 친구로 이게 필수 부사어.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를 여긴다?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부사 중에서 얘는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 옷이 너에게 어울리는데, 자, 이 옷이. 자, 여기서는 이라는 관용어는 필요 없고요. 옷이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부사어인데 옷이 어울린다? 좀 이상해요. 누구에게 어울리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도 너에게라는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각각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긴다는 몇 자리 서술어? 자, 이건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 자, 아래는 이 옷이 너에게 어울린다는 것은 주어 필수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독립어 들어갑니다. 자, 독립어는 어느 문장 성분과 좀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탄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요. 자, 혹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체언에 혹격 조사가 붙는 경우도 독립어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품사는 구분하셔야 돼요. 품사는 본래 이름이니까 본래 찾아가야 되지만 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문장 성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at과 같은 감탄사가 독립어로 쓰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체언의 단독형 선생님 해서 체언 명사잖아요. 명사가 여기 독립어로 쓰였고요. 자, 민수야처럼 민수라는 명사에 혹격조사 야가 붙어가지고 얘가 독립어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문장의 구조 해가지고 혼문장하고 그 다음에 견문장으로 구분이 되네요. 자, 혼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온다? 자, 한 번 나오면 이건 혼문장이 되는 거고 주술 관계가 지금 두 번 이상이 나오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걸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혼문장, 견문장. 자, 그리고 견문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 이것을 복문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중복되어서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중복되어 쓰였다. 그래서 이걸 복문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용어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견문장을 다시 나누시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또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내신에 들어간다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시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자,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할 때 이 도가 어떤 기능을 한다? 여기서 도는 자, 나열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높지만 이건 대조. 앞에 기온 높은 것과 습도는 낮은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대조의 의미를. 자,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비가 오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의 원인과 이유가 되거나 집에 가는 데와 같은 배경, 상황. 자, 좋다면, 좋으면, 자, 이런 조건, 가정. 자, 뭐뭐 하기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자, 뭐뭐 하더라도 힘들어도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양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다가 이것은 전화를 받은 거니까 자, 중단. 뭐뭐 할수록 이건 정도의 심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는 연결어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지금 찾는 문장의 형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쉬운 방법이 지금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문장 성분 있죠. 절과 절이 있죠. 이걸 뒤바꿔 보는 거예요. 뒤바꿔서 자연스러우면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만약에 뒤바꿨는데 어색하면 이런 경우는 뭐다?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 내용에서 지금 위에 나열을 볼게요. 대등하게. 자, 여기 있는 이 고라는 연결어명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두 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습도는 높고 기온도 높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는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바꿔볼게요. 지금은 나가니까 비가 많이 온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가는 것과 비가 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쵸? 자, 아래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는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갔다. 이상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문맥적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자, 서로 바꾸는 거는 이게 성립을 하지 않아요. 단,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건 안 되지만,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의 성분 있죠? 자, 여기는 뒤에 있는 이 절이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다가요. 누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지금은 비가 많이 오니까 나가지 마. 되나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문장을 완전하게 두 개를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종속적인 것은 서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앞절이 어디로 들어갈 수는 있다. 뒤에 있는 절 중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이게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아는 문장 내려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아는 문장은 자, 명사절, 그다음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총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그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암기하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 연결형 어미 있죠?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 각각의 어미들을 지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미가 오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자, 각각 자, 번호를 매겨봅니다. 깨달았다라는 서술어 하나 왔죠? 옳았다니까 여기 V2 두 번째 서술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뭐가 된다? 이거는 견문장이 되는 거죠. 주술관계가 두 번 나왔을 테니까 서술어가 두 개라는 거. 자, 그럼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은 건 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깨달았으니까 이게 S1. 자, 그러면 옳았다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되니까 여기는 S2.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주어 서술어 안에 또 하나의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안겨져 있죠. 아는 문장의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이 경우에 뭐가 왔냐면 여기 음이 오거나 기가 왔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을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합니다. 명사절. 자, 그럼 관형절은 똑같은데 자, 형이 요리하다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안에 있는 이렇게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형이 요리하다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해요? 뒤에 있는 요리하다. 그래서 이 음식, 여기 있는 음식을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니까. 자,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관형절은 아까 뭘 사용한다? 관형 사용 어미, 은 또는 니은, 그 다음에 는, 을, 던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형 사용 어미를 그렇게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사절 들어갑니다. 자, 부사절은요, 부사의 기능을 하는 절을 얘기하는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자, 지금 돈도 없다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서술어네요, 지금. 자,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뒤에 있는 뭘 꾸며준다? 여행을 꾸밀까요? 떠났다를 꾸밀까요? 돈도 없이 여행을, 돈도 없이 떠났다. 떠났다에 걸리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떠났다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자, 아까 용언 꾸며주면 뭐라고 그랬어? 부사어라고 그랬죠? 자, 바로 부사어인데 주어 서술어니까 어절이 되는 겁니다. 부사어절. 자, 이 경우도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이것이 뒤에 있는 뭘 꾸며줘요? 자, 길을 비켜주자 이건데 자, 앞에 부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이어진 문장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긴 앞에 부분에 뭐가 빠졌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주어가 하나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빼버리면 자, 우리가 비켜주자 주어 서술어가 있고 가운데 사람이 지나가도록이 바로 뭐가 된다? 각각 주어 이렇게 서술어 이 형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서술절을 보시면 서술절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어요. 표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할머니께서 건강이 좋으시다요. 자, 좋은 게 지금 건강이 좋은 거죠? 맞나요? 할머니가 좋은 게 아니야, 지금. 건강이 좋단 말이야. 그러면 건강이가 바로 주어 서술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할머니께서라는 뭐가 남아있어? 주어가 하나 더 남아있죠? 그럼 뒤에 있는 녀석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된 겁니까? 됐어요? 자, 아래 거 더 합니다. 자, 뒤에부터 서술어의 순서, 번호를 매겨라. 자, 곱다 V1이네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주어 찾아보세요. 언니가 구운 거야, 마음씨야? 자, 마음씨입니다. 자, 그럼 S1. 자, 문제는 언니는 아니라 뭐가 남아버렸어? S2가 남아버렸죠? 자, 그렇다면, 자, 뒤에 있는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이것이 V2, 서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서술절 아는 문장.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를 붙이고, 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라고라는 이걸 우리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고와 같은 간접 인용격 조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위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직접 인용,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경우를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고를 쓰는 경우와 고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따옴표를 붙여놓고 고만 쓰면 이건 틀리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따옴표를 붙이지 않고 라고를 써버려도 그건 틀리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문장 성분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그 짜임까지 정리했어요.